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전 대통령이네요. 그래서일까요? 한남동 관저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붐비지만 정승이 죽으면 정작 사람이 없다고 하죠. 예, 인간 세태가 그런데 자, 윤석열의 인생은 그러면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불행한 인생인가요? 행복한 인생인가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너나 잘해, 너나 잘 살아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 인간을 보면서 우리도 반면교사하자, 삶의 한 수 배우자 그런 차원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흔히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장기, 그 다음에 직업기, 활로기, 옛날 말은 그러죠. 관로기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 이렇게 셋으로 나누면 90년을 산다면 30, 30, 30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윤석열의 인생도 성장기까지 30년, 직업기 33년, 그리고 노년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살았다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은 말 그대로 잘 알려졌듯이 검사와 대통령이죠. 검사 생활이 대다수죠. 한 30여 년 검사 생활, 2.7년 대통령 생활이죠. 검사는 구수 끝에 됐으니까 정말 집념의 사나이죠. 그리고 오래 고생해서 된 셈이죠. 자, 구수. 그런데 대통령은 그냥 현역이 한 방에 된 거죠. 한 방에. 1년도 안 걸렸죠. 7개월에서 9개월 걸렸다고 하는데 정치 경력 거의 없었고 선거에 나가본 적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한 번에 대통령에 올랐죠. 그러니까 검사에서 총장까지 하는 데는 굉장히 그 검사 되는데도 힘들었고 총장까지 되면서 고진감래였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높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은 쉽게 돼서 그런지 정치는 대통령은 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서 내려자마자 5년도 못 채우고 권불 3년. 예. 권력은 3년도 못 간다. 옛날에는 권력 10년 못 간다. 그래서 권불 10년 그랬는데 요새는 5년제에서는 3년이면 레임되고 오고 실제로 3년 정도 조금 더 누린 박근혜, 그 다음에 3년도 못 누린 윤석열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 오늘 제가 신문을 여러 개 보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최상병, 명품백, 그 다음 명태균 파국을 자초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박구속 스타였는데 검찰총장 돼가지고 대통령 됐다가 자멸했다. 이런 신문 이야기. 금방 본 건 한겨레와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한국일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비상계엄했다가 몰락자초했다. 피의자로 변했다는 동아일보 이야기. 그 다음에 매일경제에서는 이렇게 타협 없이 정면 돌파를 고수했다. 그래서 출구 못 찾고 무너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여기저기서 그 인생과 그 다음에 정치 역정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즉 정치는 어찌 보면 잘 모르면서 배우지 않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 협조하기는커녕 적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검사하면서 익힌 이 정면 돌파, 정면 전략, 단선 전략 이것을 고집하다가 자멸했다고 하는, 파면을 당했다고 하는, 피의자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한 번에 됐으니까 소년 등과인 거거든요. 소년 등과. 소년 등과는 참 옛날로부터 조심스럽다고 했거든요. 소년 등과는 조심해야 된다.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 시험에 어릴 때 합격하면 아나무인이 되는 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소년 등과한 셈이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아니 지방자치제 제 고향 그 전북 진안에 봐서도 진안 군수하는 것만 해도 정말 10년 공력을 들여도 못하고 정치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통령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 한 400여 명 그럽니다. 왕급 이 대통령급에 오른 사람이 옛날 부족국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헤아리면 한 400명 안팎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지금 13번째죠. 13번째 대통령이 됐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이 공부하려는 의식, 그 다음에 자기가 검사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습관, 그것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정면 돌파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협치나 타협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계엄도 정면 돌파하려는 버티기로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해온 그 성공 방식을 이용하려다가 문제가 됐지 않았느냐. 그 밖에도 뭐 청와대 이전이라든가 의대생 증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야당 대표와 회담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한동훈과의 갈등, 이준석과의 갈등 이런저런 문제가 당내에도 당외에도 많은 적을 만들다 보니까 역부족이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금방 포위되고 금방 체포되고 금방 수감되고 그래서 뭐랄까 치욕에 이 파면을 당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공한 거냐 실패한 거냐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치는 성과의 예술이고 인생도 성과의 종합예술이라는 차원에서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인생 성과는 되게 후반전에 죽을 때까지 봐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알 수 없죠. 이제 60대니까 63세인가요? 제가 58년 개띠 60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여정은 알 수가 없죠. 인생 여정은. 그렇긴 하지만 후반기에 접어든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후반기에서 아주 그 정점에 섰다가 그 정점에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되니까 성공이다 실패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기로만 봐서는 말년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불명예를 아는 거죠. 아무튼 끝이 좀 직업기에서는 나빴죠. 그러면 인생 후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까 이제 더 봐야 되죠. 올해 뭐랄까 성공하다가 잠시 실패한 셈인데 직업기에서는 인생 전반으로 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셈인데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해서 이제 그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더 두고 봐야죠. 저는 인생 성인가니까 인생 차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기존 성공 체험을 과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성공 방식을 과신하고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그런 경험, 성공 체험이든 실패 체험이든 그 경험에서 오는 그런 것을 아주 뭐랄까요 확신에 차게 믿어서 그것을 밀어붙이고자 했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에 통하지 않은 건데 아무튼 그 모르면 좀 남의 말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랄까 못하면 사람을 써야 되고 그러는데 인사에서도 실패하지 않았느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직에도 경찰 조직에도 정치권에도 우군이 없어가지고 이 어려울 때 사람을 알아보는데 고립무원 되지 않았냐 고립무원 상태에서 우군이 아무도 없으니 지원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러니 저 헌법재판소라고 우군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8대 0이라는 아주 뭐 박근혜와 같이 지역수런 파면을 당하게 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은 아마 인생에서 사시에 합격했을 겁니다. 구수해가지고 합격했으니 하늘을 날았을 겁니다. 대통령 당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관직에서는 최고이직인데 그 대통령을 한 방에
당선이 됐으니 아마 최고 행복했을 것이고, 최고 불행한 건 아마 사시 합격하기 전 8번의 낙방, 그때 굉장히 불행했을 겁니다. 사실 서울대, 서울법대, 그것도 그다음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 아마 없죠. 우리나라 유일하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서 유일하고 서울 출신으로서도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한 어떤 그 기록을 여러 가지 세웠는데, 그 다음에 탄핵된 사람으로서는 또 임기가 짧기로 또 유일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실 불합격했을 때보다도 이번 파면당했을 때는 아마 어마어마한 좌절을 느꼈을 겁니다. 인생 여정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사법 문제도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행불행은 아직도 미정돼 있기는 하지만 불행한 날이, 이 대통령 돼가지고는 고민스러운 날이 아주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 초단도 안 따고 정치 몇 급, 그냥 5급이나 되는데 정치 구단들을 상대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나마도 그 극약 처방을 쓴 이 계엄도 어찌 보면 헌재도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참는다든가, 5월이면 4월 18일이면 이렇게 갈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해온 방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욱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윤석열의 인생은 성공한 거다, 뭐 실패한 거다, 전 규정 않겠어요. 그리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역시 규정 않겠는데, 인생은 후반전에서 정해진다는 차원에서 아무튼 직업기에 말미가 아름답지는 않았고 유정의 의미를 거두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인생은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인생 여정에서의 행불행은 뒤에 이제 결정되는 측면도 있겠죠. 아무튼 저는 이제 인생 성형가를 자처하는 사람이니까 윤석열의 인생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기서 참고를 삼아서 내가 조그마한 관직에 군수를 하든 면장을 하든 아니면 어떤 장을 국장을 하든 과장을 하든, 아니 관직이 아니라 일반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 아니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로, 아니면 집에서 가장이라도 됐다, 그러면은 자기 집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남을 보고 배우라는 차원에서 인생의 교훈으로서, 그리고 윤석열의 인생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진행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탄핵이 안 되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탄핵을 해도 일리가 있고 그래요. 협치를 해보려고 그 다음에 탄핵을 안 해도 일리가 있고, 각하해도 기각해도 인용해도 다 일리가 있다고 그 조선일보던가요? 거기 쭉 이렇게 나왔던데, 아무튼 탄핵이 됐는데 전면적으로 이렇게 빨리 바꾸는 게 누가 됐든 그게 낫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바꿨는가 한데,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재판소여가지고 정치력에서 밀려서,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임금이 이렇게 밀린 경우들 있잖아요. 연산군이라든가 그 광해군. 그때도 역시 역부족일 때, 힘겨루기에서 질 때 임금도 물러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힘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그 국민들의 지지 힘도, 당의 힘도, 아니면 무엇보다도 자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